한 5분 쉬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데요. 아니 뭐 이런 기업 하나 분석하는데 뭐 1시간 반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30분 내에 이제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게 자이에서 스마트로 같은 경우는 스마트로죠? 안 보이나요? 스마트로의 큰 사업은 벤 사업과 피지 사업이 있고, 벤은 오프라인, 피지는 온라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는 매출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 증가폭이 정지돼 있고, PG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분기 실적을 한번 이제 발라낸다 그러죠. 분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재무 실적을 이제 분해해 보면은, 배는 오픈라인이라고 그랬잖아. 오픈라인의 사업 비중은 58%에서 46%로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PG 사업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20배에서 35% 크게 늘어났고요. 금융 IT 쪽은 이제 그 금융사 홈페이지 만들어 드리는 걸 그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니텍의 1분기에 매출액 680억, 매출액 680억 원 이거죠. 680억, 680억을 분해해보면은 46%는 벤 사업, 35%는 PG 사업, 그리고 14%는 금융 IT 서비스, 나머지 5%는 정보 보안 되겠습니다. 인증서 부분. 인증서, 공인 인증서 부분, 그거는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부분. 본사가 19% 정도, 나머지 81%는 자회사 스마트로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이해하시고요. 계속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4%, 5% 이게 본업, 이건 자회사 매출. 근데 연결 다 잡혀 있고, 마진율이 좋은 거는 공인인증서 부분, 이거 5%짜리가 마진이 좋고, IT도 좋긴 한데, 이런 신규 사업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금융 신규 사업자, 핀테크 회사들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게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공인인증서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가까이 늘었죠. 560억이었는데 지금 680억 늘어났고, 다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이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줄어든 부분과 이제 그 당기순이익에서 줄어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표이사 변경이 어떠한 트리거가 아니었나라고. 왜냐면 대표이사 바뀌기 전에 싹 다 털어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이 7월 10 며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2분기 시작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달라지면은 회사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이제 좀 볼까요? 예, 이렇게 사이트 한 장 한 장 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고요. 투자라는 이렇게 분기 실적 하나씩 다 분해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상한 분들이 좀 계시는데, 뭐 자기는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기 실적을 분해해서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또 분기 실적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뭐 5년 뒤, 10년 뒤를 이렇게 보시는지, 투자하실 때 좀 이상하신 분들을 좀 거기 좀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런 분들 노밀해야 됩니다. 그는 좀 사기꾼이 좀 있으니까. 근데 진짜 투자자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그 지난 분기가 왜 안 나왔고 다음 분기가 왜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추정을 한다면 그 추정하는 논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뭐 성장하는 기업, 그거 좀 이상한 네, 그런데 너무 좀 이제 하지 마시고, 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에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가 또 다음에 또 계속 하여튼 제가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기업 정도는 계속 새로운 기업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기업 중에서 한번 제가 더 공부한 기업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좀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좀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엔 좀 간단하게라도, 뭐 그렇다고 간단하다고 10분, 20분 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 30분짜리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 이제 동기 대비해서 한 19.6%, 20% 났죠. 이게
작년 569억에서 685억으로 늘어나는 게 한 20% 늘어났어요. 이렇게 568억에서 685억으로 늘어난 게 어디서 늘어난지 봤더니 스마트로에서 20%가 늘어났고 이니텍이 12% 늘어났는데 스마트로가 자회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회사가 많이 늘어난 것 중에서 뭐가 많이 늘어났냐면은 PG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형 이제 가맹점이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제 크게 늘어났고, 고 이제 벤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건 아닌데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 이게 가장 그 결정타였고요. 그 IC 단말기 이제 오픈 아이나에서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신용카드 다 끄잖아요. 그때 이제 IC 단말기를 전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좀 줄어들어 버렸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본사인 이니텍 부분에서는 그 정보 보안 인증서 부분은 사실 뉴스에서는 이게 그 공인인증서 폐지가 동사 시적을 나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금융 IT 서비스도 SI 매출 점검에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슬로하죠. 이 약간 좀 본사 2억 정도면은 그냥 뭐 약간 늘어난 거죠. 역성장 아니다는 거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제 시장의 우려가 사실 본사 부분에선 크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분해해 보면 해 볼수록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벤 사업은 좀 줄어들었고 PG 사업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 PG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번 장의 슬라이드에서 매출액을 봤고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7.4억 영업 손실이 났는데 영업 손실이 왜 난지를 보면은 스마트로에서 크게 이제 29억 정도 손해가 나버렸어요. 이니텍 본업은 괜찮은데 이제 스마트로가 감소했는데 스마트로에서 영업이익 감소한 거는 이제 뭐 뻔하죠. 이게 벤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소상공인들 뭐 좀 보호한다고 그 수수료를 낮추는 걸로 인한 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그 지난번 분석했었던 신세계 푸드처럼 정부가 이렇게 때려 잡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뭐 올해가 그냥 차악이었을 것 같고 지금 벌써 하반기잖아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번에 최저임금도 그렇게 기세 등등 하더니 이번에 2점 몇 프로밖에 안 올렸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지역구에 가면은 다 사람 그 지역 구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 다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 차리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페이라든지 뭐 제로페이 같은 거 뭐 한다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바보는 아니고 뭐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단지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진 것 뿐이지.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뭐 한 내년 봄 되고 가을 되면은 깨닫겠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깨달을 거를 저는 이제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로의 벤 매출 감소가 좀 이번 영업 적자에 큰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PG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전 판단이 됩니다.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이제 볼 것 같은데요. 주요 사업 추진을 하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 새로운 KT 넥스아이에서 오신 이제 강성모 대표님이 3월 27일자로 들어오셨는데 이분 오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혁신을 하겠다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문화를 쇄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기업 문화 쇄신. 왜냐하면은 그 벤처 기업의 그 직원들 마인드와 그 대기업에서 직원들 마인드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강성모 회장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새로 취임하자마자 기업 문화 쇄신을 위해서 직원들 좀 마인드를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사업의 경쟁력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다시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이고 잘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꿔서 잘 못하는 사업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잘하는 부분은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업이 23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은 장사 23년 동안 하는 장사라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노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IT 전문가인 강성모 이제 대표님께서는 IT 쪽 전문가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빅데이터를 하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신성장 사업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동사는 어떠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정보 보안, 이제 이거는 그 본업인 이니텍 부분이겠죠. 이 정보 보안 부분에서는 크게 보면은 공인 인증서 폐지가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슈였습니다. 그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면은 동사는 금융기관은 그 100% 우리 국내 1위 업체인데 동사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 없어질 것인가라고 이제 사람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인 인증서가 없어졌다고 사설 인증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인증서,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라는 거는 정부가 공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뭐 3개인가 4개 기관에 특권적으로 이제 인증서를 해 줬는데 이거를 사설 인증서로 바꿨는데, 앞서 지난번 1분기 그러니까 올 1분기 시적이 작년 1분기 시적을 늘어난 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설 인증을 하게 되면은 공인 인증보다 인증이 2단계 더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인터넷 배킹 하실 때 과거 공인인증서 할 때는 공인인증으로만 끝냈는데, 요즘은 공인인증도 하고 ARS 전화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인증 하나 더 받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공인인증서 할 때보다 사설 인증할 때는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동사의 본업에 어떤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제 생각을 하시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체 인증이라든지 이런 암호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인증 시장은 1900억 규모로 더 늘어나고 있을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증 중에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증 서비스 시장이 더 크게 늘어났는데, 저도 최근에 그 카카오뱅크를 한번 이제 그 가입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모임에 회비를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이제 계좌를 입금을 하면은 뭐 타인의 계좌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비를 낸 친구들은 그 계좌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난 이제 그걸 이제 경험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정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액티브 X가 사라진다 그래서 동사의 사업 모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도 기존 그 공인증서는 그 PC를 기반으로 주로 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비대면 거래의 확대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의 우월적인 지위 폐지라는 거는, 인증서 모두 다 공인 인증서만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사서 인증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KBX 같은 이제 그 은행권 중심, 그 은행권 중심은 바로 동사잖아요. 동사가 하는 사서 인증 서비스가 이제 더욱더 사업 영역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이 더 늘어나니까 이제 멀티 인정이 하잖아요. 우리 AIS도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노 프로그인 정책, 이게 액티브 X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통해서 어,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로 인해서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는데, 기회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인정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기회 요인이고,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핀테크 시장 시대에 뭐 새로운 경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권의 1위, 지배적 1위가 동사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 기업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쉽게 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좀 많이 좀 의문입니다. 특히 은행 같이 큰 금액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과거에는 정부의 공인인증서만 썼다면은 지금 사설 인정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니텍과 같은 좀 검증이 되고 오래 거래했던 회사를 레벨로 두고 신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한테 뭔가를 준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멀티 인정 강화로 인해 가지고 동사의 매출이 더 늘어났지 이게 줄어들 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IT 서비스입니다. 금융 IT 서비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금융 IT 금융 IT 서비스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이 늘어나야지 동사의 매출도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 보시듯이 지금 시중은행이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게 하나도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정체를 보이는 게 맞는데 다만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면은 이거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는데 기회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이런 K뱅크 같은 경우는 150억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또 생긴다면은 동사가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동사가 수주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뭐 좋아진다는 거고 오픈 API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픈 API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과거에는 그 고객의 서비스 정보를 은행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서 계좌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서 월급이 들어오고 월급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통장의 거래 내역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나죠. 근데 그걸 관리하는 은행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행이 보고 있는 이 거래 내역을 가지고 각종 마케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마케팅을 하는 그 과정으로 내 통장 거래 내역을 쓰는 거를 독점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오픈해라는 겁니다. 오픈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경쟁사라든지 핀테크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도 전부 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 위험 요인은 뭐냐면은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걱정하는 거는 뭐 대형 금융기관은 이제 걱정이 없지만 이제 아주 중소형 제2금융권의 저가 시장에 뭐 소규모 업체들이 좀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라는 건 일부 염려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기관의 특성이라는 거는 대형 은행도 대형 은행이지만 새마을금고처럼 소형 이제 금융기관도 금융사고 터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니텍과 같은 검증된 기관이 아닌 스타트업 기업한테 시장을 뺏길 확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로네요. 이제 벤과 피지 사업. 벤과 피지 사업인데 이 벤은 계속 이제 그냥 무슨 귀신처럼 쫓아다니는 게 정부의 그 카드 수수료 인하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위험 요인은 먼저 벤 시장의 축소 이게 먼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 인하 압력이 워낙 이제 거센데 저는 이게 올해가 아마 끝일 거다. 내년에 그 총선이 있는데 계속 밀어붙일 수 있기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게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대형 가맹점 자체에 의해서 벤사업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이미 네이버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동작 서비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 요인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회 요인은 뭐냐면은 배는 축소는 확실합니다. 근데 PG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PG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이 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전부 다 PG 시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괜찮아 보인 그 이미 실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늘어나고 있는 게 그리고 요즘 또 무인 점포 또 무인 모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젊으신 분들은 무인 모텔을 많이 이용해 보실 거예요. 무인 모텔에 가면은 들어와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거 다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할 때 결제도 이제 무인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지부 결제 시장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뭐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다만 피지 시장에 지금 들어온 진입자들이 한 15개 업체 정도가 되는 걸 보이는데, 이미 한 3-4개 업체가 가점하고 있는 시장에 신규로 들어온 시장 진입자들이 과연 잘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동사가 KT의 잘 사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오히려 기회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를 본다면은, 일단 정보 보안 업체,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죠. 여기 사업 부분에서는 사업의 효율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미래 신규 아이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23년이나 된 회사다 보니까 한 개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한 개의 제품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이제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노 플러그인, 이게 액티브 X 없어지고 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노 플러그인, 그리고 사설 간편 인정, 멀티 인정, 이 세 가지 분야를 3대 제품군으로 해서 S시청은 이제 서부시청을 말하는 거고요. S은행은 수협은행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부시청이라든지 수협은행에다가 이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한 개의 사업은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안 늘어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가 되더라도 더 이상 마진이 안 나오는 제품들은 과감하게 줄이겠다. 이게 동사의 정책입니다. 새로운 경영자의. 다음으로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인데, 그 액티브엑스가 퇴출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MS에서 만든 익스프로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차도 지금 크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액티브엑스도 2015년까지만 서비스하고 2016부터는 서비스가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OS도 이미 다양하다 보니까 멀티플레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OS를 윈도우도 하고 맥도 하고 뭐 익스플로러, 크롬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인재들의 능력도 바꾸고 있고요. 개발 언어도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 C++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멀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신사업으로 동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KT 어디였죠? 또 아유, KT 넥스 R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업체잖아요. 이게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인정 기술, 신규 아이템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이제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아이템인 걸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실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실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좀 뭐 밸류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유, 30분 이내에 하려고 내가 엄청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이거. 워낙 볼 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30분 내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사의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정보 보안 서비스, 그냥 인증서 부분인데, 인증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인 인증서가 없어져서 사인 인증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사인 인증서는 사실 동사 그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은행 건들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용처가 지금 뭐 K은행은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말씀드렸고, 국민은행부터 하는 이런 48곳 정도의 금융기관은 이미 사용처 등록을 했고, 조달청으로는 뭐 150여 개의 뭐 공공기관도 이미 다 지금 사용처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뭐 신한은행이나 농협 같은 거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공공기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캡티버 마켓식으로 금융기관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판매처로 들어가는 게 KT MNS라고 휴대폰 판매한 대리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휴대폰 판매하는 대리점 247개가 전국에 있는데, 직영을 하는 대리점들이
이걸 통해서도 이제 영업을 한다면은 뭐 '매우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보 보안 서비스 사업부 부분은 뭐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좋은 기회 요인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빨리빨리 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반기 프로젝트 및 이제 이슈 대응일, 이거는 이제 금융 IT 서비스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죠. 그 장반 1 분기 때 실적이 좀 그 슬로우하게 나오고 적자 전환됐던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지방은행 프로젝트 부분이에요. 지방은행 프로젝트. 이거를 이제 동사 같은 SI 업체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앞서 제가 막 이상한 얘기 좀 했었잖아요. 요 얘기. 여기 배달 사원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 그 정규직 있죠, 정규직.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뭐냐면은 월급제 그 배당이 아니라 배달이요, 배달. 월급제 직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 직원들은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영업 안 하거든요. 그냥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은행에 프로젝트를 이행을 했는데 그거를 외주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외주사들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갔다가도 아우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그 업무가 많이 지연이 된 걸로 인해서 이번에 적자가 났는데, 이 새로 예, 오신 이제 대표이사께서는 IT 전문가이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조기 이슈 대응책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업부가 지연이 될 것 같다면은 최대한 빨리 조기에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해결해 버리자. 그래서 프로젝트 리뷰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이제 지연이 돼서 이로 인해서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 회사 쪽에서 지금 생각은 아예 이제 상반기 하도 고생하셔 갖고 아예 이제는 지방은행 안 하겠다. 그냥 수도권만 하고 지방은행 거는 다른 업체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외주로 개발을 많이 했던 부분을 이제 내재화해서 이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규직을 채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직은 한번 지방에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거 싫다고 안 하겠다면 회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을 좀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뭐 구상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매우 이제 바른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부 이제 이 벤이 이제 문제 사업부죠. 스마트로 가지고 하고 있는 벤 사업부인데, 이거는 지금 그 매출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이 줄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매출 자체는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계속 신규 수주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보면은 뭐 항공사도 일단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이런 거를 이미 이제 계약 성공을 했고, 하반기에는 정유 리딩 벤 사업 위치를 탈환하겠다는데 그 지금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GS 칼텍스 같은 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도 성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통망 같은 것도 이제 13개 특화된 솔루션을 지금 성과를 발행했는데, 이거를 좀 더 15개로 더 확대시켜 가지고 그 보통 비슷한 업종끼리가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뭐 코인 노래방이면 코인 노래방 체인을 전부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벤 사업을 이제 나고 있을 계획입니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게 PG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늘어나고 있는데, 단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는 거라면은 좀 많은 사회 시장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대형 업체들 뭐 예를 들어 티모이라든지 제솜서핑 같은 걸 하면은 처음에는 마진을 많이 안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자라든지 이게 불가피한데, 이거는 재계약을 하면서 뭐 2bp씩이라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제 늘려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동사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하반기 아니라 당장 2분기부터는 턴을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이제 결국 이 회사가 뭐 과거와 같은 실적 이 정도
이거는 작년에 한 번에 158억을 손상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올해 그게 없고 기존 정도 이제 실적이 나와 준다면은 다시 이 회사는 파워가 마이너스 9.74배 아니라 플러스 뭐 10배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은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른 뭐 경쟁사들을 보면 퍼 11배 정도 나오고, 몇 개 볼까요? 한번 뭐 다나엘 같은 걸 보면은 66배, 그리고 사이버제로는 22배,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13배, 갤럭시와 컴즈 같은 경우는 27배. 그러면은 보통 이게 15배는 받거든요. 그런데 동사만 지금 현재로 뭐 마이너스, 아이고 어떡하죠? 현재는 뭐 마이너스 9.74배로 나오지만, 뭐 제가 분석한 게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은 동사의 이제 실적은 그 다시 100억 이상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퍼는 10배 이하로 내려가서 업사이드 포텐셜 30%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뭐 1년 정도로 보면은 내년 한 7월 8월 되면은 한 7,000원 정도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쁘네요. 이제 바빠요.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꽃도 이제 예쁘게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아휴, 30분 동안 한다고 정말 말 빠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거 다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는 오늘 주가, 내일 주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년 주가, 내후년 주가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를 찾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니텍도요, 뭐 일주 내내 빠질 수 있고 한 달 내내 빠질 수도 있고 뭐 두 달 동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생각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년 이맘때 정도가 된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까지 해서 오늘 이제 분석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좋은 기업 한번 또 찾게 되면은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지금 현재 목표로는 뭐 한 달에 한두 개는 계속 올릴 생각이니까, 이 기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다음에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는 거니까 동사 샀다가 쪽박 차시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